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책 리뷰고요. 이번에 리뷰할 책은 직감의 힘입니다. 누가 쓴 거야? 로라 후앙이라는 분이 쓰셨고, 유명하신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되었고, 제가 직감이라는 키워드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제가 내리는 판단이 대부분 직감,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직감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어, 아주 논리적으로 근거를 찾아서 거기로부터 결론을 도출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면밀히 따지고 보면은 직감으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거기에 걸맞는 이유들과 근거들을 찾아서 뒤늦게 합리화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직감이라는 거를 오히려 트레이닝을 해서 더 이렇게 갈고 닦고 깎아야 된다. 왜냐면 이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무수히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나온 삶에서 내렸던 그 선택들의 총합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생, 세상인 건데, 거기다가 내가 지금 내리는 선택들, 그리고 앞으로 내릴 선택들까지 합친 게 나의 미래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의 미래를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리는 의사선택들을 굉장히 잘 해야 한다. 중요한 선택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 의사선택 하나가 나의 인생을 크게 좌지우지했던 경험을 해보셨다면, 이 선택 하나가 가끔씩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음. 왜냐면 선택 하나로 뭐 인생의 갈래가 갈라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항상 잘하고 싶다, 의사결정을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정을 해야 된다 뿐만을 넘어서 내가 의사결정할 때 어떤 프로세스, 어떤 프로토콜을 가지고 결정을 하느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느냐를 들여다보고 그 기준들을 계속 갖다 듬고 다듬고 정돈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뭐 몇 시에 일어나서 뭐 뭘 먹고 누구를 만나서 오늘 뭘 운동을 하건 뭐 어떤 영어 공부를 하건, 결국에는 그것도 선택인 거잖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인 거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미래의 어떤 모습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선택들을 잘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선택들을 할 때 가장 크게 포션을 차지하는 역량이 직감인 거고, 그래서 이 직감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일상에서 좀 자주 쓰지만, 직감, 직관의 차이도 우리가 구분을 하지 않고, 직감에 대해서 설명해 봐라 하면은 사실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에요.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책이 이 정도 두께를 가지고 직감과 직관에 대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트레이닝 하는 방법까지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읽어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거든요.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나 다시 한번 볼 부분을 표시를 해두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블로그에다가 적어 놓고 있습니다. 코멘트를 제가 달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감이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그리고 뭐
컨텐츠 시대죠. 요즘 보면은 유튜브, 인스타의 컨텐츠도 양질의 컨텐츠들이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정보량이 너무 많아졌다. 정보량이. 이거를 매일매일, 옛날에는 이런 그 쓰레기 컨텐츠나 쓰레기 정보들이 많았었는데, 너무 양질의 정보와 컨텐츠들을 매일 접하다 보니까 그 컨텐츠를 소비만 해도 하루가 흘러가. 그러다 보니까 그 정보를 처리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보를 계속 소비하고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보를 재생산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는 식으로 조금 방향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것도 아웃풋인 거죠. 인풋이 아니라. 제가 책이라는 인풋을 넣고 다시 아웃풋으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인 거고, 그것을 또 컨텐츠로 만드는 어떤 작업인 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왜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정보는 쏟아지는데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어. 근데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했을 때, 실제로는 이 직감이 대부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직감을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정보량이 많아질수록 직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정보를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검증할 시간과 에너지가 우리는 없으니까요. 적은 정보량을 가지고도, 그리고 가볍게 그냥 이 정보량을 눈에 바르기만 하고 지나가서도 어떤 큰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크게 빛을 발하는 게 직감이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서는 직관, 영어로는 intuition이고 직감을 gut feeling이라고 하거든요. 책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 intuition은 잠재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돌아가는 과정. 그냥 직관은, 그러니까 그 CPU가 계속 돌아가는 그 과정을 직관이라고 하는 거고, 직감은 사고와 감정 모두에 기반을 둔, 그러니까 직관 과정을 거쳐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시그널인 거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뭐 영감이 튀어오른다, 그러니까 팝업 된다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감이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직관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혼용해서 써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첫 번째 책 지문을 보면은, 개인적인 경험과 외부 데이터 사이의 풍부한 상호작용이 직감이라는 결과를 이끌었다. 사실 직감은 사고와 감정 모두에 기반을 둔 직관 과정의 끝에 오는 충동이다. 분명히 데이터는 직관 과정의 한 요소였지만 직감을 느꼈을 때쯤 그것은 이미 감정적 경험에 말끔히 녹아들어 더 이상 단순히 데이터로, 심지어 중립적인 정보로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직감은 추상적이거나 근거가 없는 어떤 감정, 이런 이 로지컬하지 못한 액션이라고 치부를 해버리지만, 알고 보면은 이 모든 데이터를 내 안에서, 뇌에서 빠르게 검토하고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로지컬한 로직인데, 그게 굉장히 빨라서 우리가 그거를 그 과정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뿐 생각보다 직감은 논리적인 흐름에 의해서 발현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직감을 조금 더 신뢰를 해도 된다. 우리가 나 직감적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생각보다 그게 옳은 선택의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봐도 아마
돌이켜보면은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뭔가 맞는 것 같아. 근데 그런 선택들이 돌이켜보면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저도. 두 번째는 직관의 힘은 단순히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그치지 않고 그 직감에 따라 적절한 때에 신속하게 행동하도록 하는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직감은 요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의도적으로 신속한 행동을 취하지 못한다. 결단하지 못한다. 하지만 신속한 행동이야말로 특정 결정을 올바른 결정으로 만드는 요소 중 하나다. 물론 정확한 결과는 결코 알 수 없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선택하고 때때로 수정하거나 전면 개편하거나 방향을 조정하면서 그 선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 속에서 올바른 투자가 만들어진다. 제가 이제 직감으로 내린 결정이 있고 어떤 로지컬한 내가 근거, 이유 이런 플로우를 따라서 내린 결정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일치했을 때 기세가 생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직감으로만 움직이려고 했을 때는 뭔가 불안함이 있잖아요. 이게 맞나? 내가 뭔가 완전 어떤 이유는 모르겠는데 직감은 이 방향이 맞다고 해. 근데 그 방향으로 가면서도 사실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불안함이 있지만 이게 어떠한 근거가 뒷받침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직감까지 그 의사결정이 옳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에너제틱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다. 그게 기세인 거고.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도 판단이지만 나의 직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 너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만 판단을 하려고 로지컬하게 판단을 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걸 다 배제하고 그냥 머릿속에 내가 딱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향, 그 판단도 한번 떠올려 보는 겁니다. 모든 조건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 직감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귀를 귀 기울여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감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은 직감의 증상이며 그 증상은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우리는 감정을 무언가 알려주는 신호로 인식하는 능력을 연마할 수 있다. 그렇죠. 감정은 반응할 뿐 본질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 막 일어나잖아요. 어떤 정보를 보고 내가 그 감정은 그 정보에 대한 나의 뭐랄까 고정관념, 나의 어떤 필터, 세상을 보는 어떤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 투영된 감정 반응일 뿐인 거지. 그게 감정의 본질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를 역이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뭔가 찝찝해. 찝찝한 감정이 들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사실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탓이라고 하지만 그 기분 탓이 우리가 무언가 기분이 좀 이상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딱 내리고 나서 뭔가 실행을 하고 있는데 뭔가 찝찝한 마음이 들 때는 생각보다 그런 경우는 실제로도 잘못 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내 감정이 어떤 감정이 들고 있는지, 편안한 감정, 내가 이게 확실하게 옳다라고 믿고 있는 그 감정이 드는지, 혹은 이거 아닌데 되게 찝찝한 감정이 드는지 또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내가 컨트롤이 된다기보다는 어떤 신호로서 올라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 신호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린 의사결정이 맞냐 틀리냐를 봤을 때 감정도 하나의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다음에는 251페이지의 문장인데, 이전에 통용되던 기준에 따라 옳다고 여겼던 결정이 이제 실수가 되는 상황을 이해하려면 직관이 필요하고 바로잡으려 할 때는 직감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정말 공감을 했던 문장인데요.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잖아요. 요즘 AI가 대중화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 먹히지 않았던, 예전에는 통용되고 먹혔지만 지금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옛날의 방식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번 그런 식으로 성공을 했던 사람, 한 번 그게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계속 그 방식을 고집하고 고수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계적으로나 아니면 논리적으로나는 맞는 의사결정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무수히 많이 내가 그렇게 했었으니까. 지금껏 다 내가 지금껏 이렇게 했을 때 다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있는 걸 넘어서 되게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때 크게 작용한 게, 그럴 때 필요한 게 직관과 직감이다. 직감적으로 우리가 늘 해왔지만, 직감적으로 이제는 이게 더 이상 먹히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번에는 뭔가 다른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면, 그것 또한, 의사결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공했으니 계속 통할 것이라는 오만한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차고 넘치는 시대에서 직감의 가치가 빛날 수밖에 없다. 네. 과거의 어떤 성공 방식과 데이터도 데이터지만 지금 이 변화하는 흐름에서 내가 느끼는 직감도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입니다.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신의 실수 몇 가지를 적어보는 연습을 하고 나면 그것들을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패턴을 찾아내고 수정하라. 그래야 개선될 수 있다. 실수가 직관 발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고 인정한 후로 나는 실패를 용서하기 쉬워졌다. 그것을 통해 직감이 발달하기만 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모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직관과 직감을 연마하도록 실패를 잘 활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그래서 그 실수를 통해서 직관을 발달을 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직관을 발달시키는 질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타임라인, 그리고 관련 요인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어떤 자극, 사전 지식, 추정이 관여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어떤 일을 할 때도 실수들을 하잖아요. 근데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웁니다. 실수나 실패를 통해서. 근데 그 실수와 실패가 직관 발달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보다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봐야 된다. 실수를 빨리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야 거기서부터 계속 고치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성공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이 실패가 내가 왜 이 실패까지 하게 됐는지 돌아보고 그 실패를 그냥 넘기지 않고 잘 활용해서
나의 직감의 재료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감이 내가 기존에 습득한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서 빠르게 신호로 내뱉는 거인데, 우리가 실수를 할 때마다 우리의 몸에, 뇌에 어떠한 정보량들이 각인이 됩니다.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이런 걸 느끼지만 무의식적으로도 몸이,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머리로 타는 게 아니라 몸이 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전거 타는 법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면은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과 직감도 약간 그런 건데, 로지컬하게 내가 설명을 논리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아니 뭔 말이야. 아무튼 실패를 통해서 나의, 그러니까 직관, 이게 또 과부하가 걸리네.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직감의 재료가 된다. 그 데이터, 실패 데이터가, 실수한 데이터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직감과 직관의 데이터, 재료, 소재가 된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할수록, 실수를 많이 할수록 직감 발달에 도움이 되겠죠. 실패한 데이터들이 계속 내가 각인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문장을 인용을 하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었던 사람은 용감해질 수 없다. 용감해져라. 그리고 실수를 통해 직감을 잃혀라. 아까랑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이 문장을 보면서 제가 여기다가 코멘트 달았던 게 뭐냐면, 나에게 사실 좋은 일만 없었음에 감사하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사실 좋은 일, 행운이 있기를 항상 기도하고 바라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행복만 하면서 살 수도 없는 거를 이제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무수히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선 경험들에서 어떤 용감함, 담대함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성공만 해서는 용감해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험이, 그 처절한 경험이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고,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성공만 한 사람보다는 연속해서, 뭐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그래 보이는 사람이겠죠. 실패를 해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잘 끌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그래서 실패의 서사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통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데, 왜냐면 낭만이 있잖아요. 실패를 무릅쓰고 무언가 자기 것을 무언가에 걸고 무언가 도전해보고 해본 사람,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더 인정을 해주고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사람, 우리가 도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없는, 나는 할 수 없는, 어쩌면 그런 용기들을 보기 때문에 매력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어떤 용기를 얻거나 좀 대리 만족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용기랑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부분인데, 여기 마지막에 이런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신이, 이 저자가 자기의 모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강의나 강연, 이런 거를 종합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들, 중요하다고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다른 요인에 따라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들 사이에 한없이 미묘한 차이를 보느냐 못 보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한다. 262페이지에 나온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고 한참 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요즘 하는 생각이랑도 비슷하고, 우리가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했을 때 그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우선순위가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저 또한 사실 지금은 후자에 가까운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보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일을 할 때도 그냥 빨리 네 가지로 나누잖아요. 이 얘기는 너무 돌아가는 것 같은데, 급한데 중요한 거,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급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하거나 안 해도 되는 것, 실제로는 안 해도 되는 것들인 거고, 왜냐면 남은 세 가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그러면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먼저 실행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는 당연히 급하면서 중요한 거거든요. 급하면서 중요한 거.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급하면서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고, 급하면서 먼저 중요한 게 가장 뒷전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매일 저도 반성하는 이 문장인 건데, 내 인생에서 중요 우선순위, 기준, 목표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저도 지금은 약간 이제 야인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약간 붕 떠 있는 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 중요한 가치들,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능력들, 중요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무엇인지, 그게 뭔지 명확하게 내가 알고 있고 없고가 정말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시간이 너무 빠르단 말이죠. 근데 그 짧은 인생에서 우선순위를 그래서 너무 잘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소중한 거, 사랑하는 것들만로만 채워도 너무 부족하다, 시간이. 우리가 세상이 막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막 이야기를 하지만은 내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판단은 내 안에서 나와야 하는 건데,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그것 또한 직감적으로 스스로 알 수 있다. 뭐 직감을 떠나서 이거는 인생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감 얘기보다는 어떤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끝에 마무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가져오면은, 직감은, 이거 265페이지의 문장인데, 직감은 당신이며 당신이 직관을 통해 속삭인다. 자신에게 진실하고 머리와 마음이 합쳐지는 그 명료한 순간에 충실하라. 외부 세계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질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직감에 귀 기울이는 게 대체로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을 믿어라. 당신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역시 답은 내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답은 정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의 정답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항상
안에 있더라고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 남한테 찾을 필요도 없고 바깥에서 찾을 필요 없다라는 거. 그냥 내가 그런 판단을 떠올렸을 때 판단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내 자신에게 정말 그 진실하다는 그 느낌. 그 우리가 의사결정을 내리고 음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어떤 결정을 딱 내리고 직감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 굉장히 편안한 감정이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감정이 든다라는 거.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편안한 감정이 든다라는 거는 나의 직감도 이게 옳다라고 말해주는 거입니다. 라는 거죠. 스스로에게 진실할 때 편안하다. 자유로움을 느낀다. 세상에 정답이 없지만 그냥 내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감이 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외부 세계가 점점 더 소란스러워질수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직감의 귀 기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점점 세상은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식으로 세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무질서해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있는데 그 소란스러운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그 감각, 나를 믿는 그 감각이 직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감을 항상 단련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항상 직감을 단련시키려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어떤 판단이 직감적으로 튀어오른지, 내가 뭐가 맞다고 직감적으로 지금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직감의 판단을 이랑 실제로 내가 하는 판단 그리고 판단을 내리고 실행했을 때의 결과를 계속 비교하면서 그 데이터들을 쌓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 쌓아가는 그 가면서 직감이 훈련되는 거고 그리고 실수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또한 경험이고 데이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야 된다. 그게 왜냐면 직감의 재료가 되는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도 당신 자신을 믿어라. Believe in yourself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감의 힘. 마무리를 하자면은 결국에는 의사결정, 의사 판단을 잘해야 한다. 그 잘해야 하는 그 의사결정의 가장 중요한 것이 직감이다. 우리가 대부분 직감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판단력. 그래서 미래에는 저는 이 의사결정, 판단력, 우리가 회사에서도 올라갈수록 높은 고위직, 어떤 리더급으로 갈수록 실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의사결정하는 값으로 그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많은 돈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게 지금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위치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결국에는 그런 방향 리더로 가고자 하면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맡게 될 터이니 그런 직감 훈련을 미리미리 하셔라. 미리미리. 저도 이 중요성을 진작에 깨닫고 일상에서 이런 트레이닝, 내 직감은 뭐가 맞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계속 스스로
귀를 기울여가지고 목소리를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분? 오케이, 34분. 그러면은 책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